뭐 18인치 휠은 참고 쓴다고 해도 나머지 부족한 것들이 문제인데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현대의 2020년형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입니다. 혼자 타기 위해 최대한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모던 스페셜에 멀티미디어 라이트 넣으셔가지고 2,499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도저히 스마트 스페셜 조합은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멀티미디어 라이트 밸류 3 하시면 2,393만원인데요.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1번 조합 대비 106만원이 싸긴 합니다. 그런데 밸류 3의 저 18인치 휠이 너무 거슬려요. 하이브리드는 휠이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큰데요. 휠이 2인치 커지면 연비는 체감상으로 한 4km는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브리드가 기름 아끼려고 타는 건데 굳이 18인치 휠을 꽂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밸류 3는 오히려 독같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8인치 휠은 참고 쓴다고 해도 나머지 부족한 것들이 문제인데요. 스마트 스페셜에서 조합하게 되면 열선 시트와 직무 시트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옵션으로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모던 스페셜이라면 인조 가죽 시트에 열선 가죽 스티어링 들어옵니다. 실내 곳곳에 가죽으로 둘러지면서 대시보드 재질도 딱딱한 플라스틱에서 소프트한 재질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정도면 106만원 더 주고 모던 스페셜 조합 갈만하죠. 100만원 아끼려고 스마트 스페셜 조합 사는 순간 아마 타는 내내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스마트 스페셜은 가격 구성을 잘해서 싼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싸게 팔려고 온갖 옵션을 다 빼놨기 때문에 싼 거예요. 1번 조합이 앞으로 설명한 2번 조합 대비 부족한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참고 넘어갈만 합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습니다. 어차피 시내 운전 위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필요한가요? 시내에선 쓰기도 힘든 거 뭐 돈 더 주고 달 필요가 없죠.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근데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스마트폰 미러링 되니까 팀앱으로 사용 가능하죠. 굳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 없어도 그만입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모던 스페셜에 현대 스마트 센스 3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3 하셔가지고 2,66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에 비해 내장에서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은 바로 이 10.25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7인치 내비에 비해 옆으로 확 넓기 때문에 보기에도 편하고 멋지죠. 또한 블루링크가 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차 쓰기가 편해지는데요. 블루링크의 경우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차량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고요. 또 하나의 꿀 기능은 차량에 미리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편한데요. 옛날 같으면 차에 타서 내비 켜고 목적지 입력 후에 맞나 안 맞나 확인한 후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블루링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미리 검색한 위치를 보내놓고 나중에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내비게이션에 미리 보내는 목적지가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목적지 설정하고 출발하면 됩니다. 차에 타서 목적지를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편해요. 현대 스마트 센스를 넣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넣어주는데 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 운행이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걸 한번 체험해보면 아이고 이제까지 운전 내가 헛했구나 싶으실 거예요. 출퇴근이 전혀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현대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런데 이 옵션은 한번 넣어본 사람들은 무조건 다시 넣으라고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자 말 따라서 무조건 넣어야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경고 장치도 들어오는데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옵션입니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출차 시에 근접해오는 다른 차량까지 감지하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의 피로도가 확 줄어들어요. 이번 조합도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긴 하지만 뭐 무시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기나 해볼까요? 첫 번째로 LED 헤드램프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젝션 헤드램프도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LED 헤드램프가 지금 달려있는 프로젝션에 비해 딱히 뭐 더 이쁘단 느낌도 없고 괜히 그거 하자고 160만원이나 더 주고 프리미엄 가야 되나 싶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없습니다. 통풍 시트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몸에 열이 많은 분이 아니라면 없어도 그만입니다. 정 엉덩이와 등이 덥다 싶으신 분들은 차라리 시트에 메쉬 커버를 설치해 보시는 게 나아요. 전방 주차 센서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만 있으면 되지 전방 주차 센서가 뭐 필요한가요? 코나가 SUV라서 시트 포지션도 적당히 높고 앞이 그렇게 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차폭과 앞의 길이 파악하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뒷좌석 여선 시트 없습니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보지 않고 혼자 타고 다닐 전투형 차량으로 생각하신다면 굳이 뭐 뒷좌석 여선 시트 없어도 되죠.
세 번째 조합입니다.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엄 스페셜에 현대 스마트 센스 3,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컴포트 3 하셔가지고 2,911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프리미엄 스페셜로 오면 기본적으로 많은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오는데요. 물론 18인치 알로이 휠과 앞좌석 통풍 시트 같은 건 모던 스페셜에서도 밸류 4로 챙길 수 있긴 했어요. 하지만 모던에서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밸류 4, 현대 스마트 센스 넣으면 2,761만원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3번 조합에 비해 150만원 정도 싸긴 해요. 그런데 그 150만원 차이에 뭐가 더 있나 계산해보니까 LED 헤드램프, 전방 주차 센서, 운전석 전동 시트, 조수석 전동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앞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까지 들어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6가지 녀석들 모던 스페셜에선 옵션으로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외에 장가지로 하이빔 보조나 자외선 차단 유리, 러기지 네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 같으면 150만원 더 주고 차라리 3번 조합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가 넣지 않은 옵션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 컨비니언스는 뺐습니다. 옵션 구성은 좋아요. HUD에 컬러 LCD 계기판 액정,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레인 센서까지. 근데 이것들을 74만원 주고 사기엔 옵션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솔직히 없어도 운전하는데 하나 지장 없거든요. 풀 LCD 계기판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액정이나 HUD 보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디자인 2도 뺐습니다. 34만원밖에 안 해서 싸네? 하고 봤는데 정말 별거 아닌 것만 모아놨습니다. LED의 리어램프 있으면 뭐하나요? 어차피 운전 중에 나에게 도움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벌브 타입에 비해 엄청 이쁜 것도 아니고 그 외에 고급형 외장형 디자인 뭐 그런 거 있으면 멋있긴 하겠지만 아이언맨 에디션보단 안 이쁘죠. 플래티넘 뺐습니다. 크렐 오디오와 천연가죽 시트를 93만원이나 주고 사야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반 오디오도 뭐 꽤 들을만 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큰돈 들여서 이런데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프리미엄 스페셜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프리미엄 스페셜에 현대 스마트 센스 3,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컴포트 3, 컨비니언 2, 디자인, 플래티넘 하셔가지고 3,112만원입니다. 제가 추천드린 3번 조합에 비해 201만원 올랐습니다. 컨비니언스가 좀 비싸긴 해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보고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전방은 계속 보면서 운전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꽤 편한 옵션입니다. 특히 반자율 주행으로 운전할 때 후측방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차가 차선을 제대로 인식은 한 건지, 현재 도로의 속도 제한은 얼마인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전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넣을 때야 비싸다고 느끼지만 막상 운전하면서는 이거 넣길 정말 잘했다 싶으실 거예요. 디자인2의 LED 리어 콤비램프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 전구로 된 후미등이 영 신경 쓰이신다면 이거 꼭 넣으셔야 합니다. 괜히 나중에 따로 추가하려고 하면 33만원에 배가 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래티넘의 경우 크렐 오디오도 오디오지만 천연 가죽 시트 보고 넣어도 괜찮은 구성입니다. 천연 가죽하고 인조 가죽은 확실히 재질감이 다르니까요.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1번 조합은 2,499만원인데요. 후방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인조 가죽 시트, 1열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에 미러링이 되는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가죽 열선 스티어링에 스마트 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해도 혼자서 타기에는 적당하죠. 거기다 뭐 차값도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이 정도로 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좀 옵션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2단계인 2,662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단계에 비해 163만원 비쌉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정도는 구매하셔야겠죠.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편의 옵션이 좀 있어야 된다 싶으신 분들은 249만원 더 주시고 3단계인 2,911만원짜리 조합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 전방 주차 센서, 뒷좌석 열선 시트, 풀 LED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옵션으로는 뭐 다 있다고 봐야 되죠.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이왕 사는 차 풀옵션으로 사겠다 싶으신 분들은 201만원 더 주시고 4단계인 3,112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2인치 컬러 LCD, 헤드업 디스플레이, ECM 하이패스 룸미러, 크렐 사운드 시스템, 천연 가죽 시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다른 차에 비해서 옵션은 정말 충분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 정도에서 구매를 멈추는 게 가장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적당하다고 보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옵션으로 봤을 때는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차를 좀 오래 타겠다 싶으신 분들은 3단계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LED 헤드램프 때문에
운전하는 내내 많이 편할 겁니다. 다른 차종과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나 하이브리드는 니로 하이브리드보다 전체적으로 100만원 정도 싼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코나 쪽이 니로보다 100만원 싸기 때문에 굳이 패밀리카로 구성할 차가 아니시라면 저는 코나 하이브리드 사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거기에 니로에는 HUD가 없어요. 셀토스 구매하시는 분들도 굳이 혼자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면 셀토스 사는 것보다 연비를 많이 아낄 수 있는 코나 하이브리드를 사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는데요. 한번 유류비가 얼마나 차이 나나 볼까요? 유류비 같은 경우 코나 하이브리드는 1km 가는데 86원이 듭니다. 3만 km 운행하는데 258만원 정도 드는데요. 셀토스에 비해서 3만 km 운행했을 경우 약 11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만 킬로당 40만원 차이가 나니까 10만 킬로 정도 운행한다고 하면은 코나 하이브리드는 셀토스에 비해 400만원을 아끼게 되겠죠. 이로써 차파고의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